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증거인멸 그리고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조차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대한민국이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그런 상황이 폭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완전히 자폭 수준으로 들어가네요.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 하는 발언에 격앙이 돼가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불붙는데 박지원이가 이걸 딱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정청래 등 지도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고 오늘 아침에 우재준이 사람을 열받게 하던데 제가 이걸 다 들어보고 나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보는 시간 동안에 지금 국민의힘 라이브는 종료됐는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일이 우재준 딱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 어떤 인식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파 사회에서는 보수우파는 이걸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욱더 튼실해졌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방선거 승자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40.3%, 민주당 34.3%, 무려 6% 차이로 6%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다. 지방선거 승자는 국민의힘이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 선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이건 폴리뉴스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도 국민의힘이 40.2%가 이긴다. 누가 선전했느냐? 민주당은 35.7%, 여기에서는 약 4.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포인트 차이로 지방선거 승자는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튼실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 사과를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이 자기 지지율 급락했다고 죄송합니다. 특히 이재명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해외 순방 뭐 그런 걸로 도망을 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지지율 급락이 불러올 그 엄청난 사태를 예견할 수가 있겠죠. 즉 레임덕이 이미 감지되고 있고 이재명은 자기 공소 취소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이재명 자체가 위기감에 공포에 찌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국정수행평가는 부정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긍정 48.2 대 부정 49.1, 작 1%포인트, 0.9%포인트, 1%포인트 이렇게 부정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 수치조차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번 MBC, SBS, K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은 5%포인트, 10%포인트 전부 엉터리였다. 차이가 났죠. 그러면 여기서도 더 빼버리면 30%대로 추락을 할 텐데 여기에서 오늘 또다시 또 엄청난 폭탄선언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박지원이가 직접 그랬잖아.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자, 이거 니들 해결이 가능해? 지금 뭐 이 판에 뭐 공소 취소가 뭐시 어째라 그런 웃기는 이야기는 하들들 말고 지금 현재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어제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지금 현재 어제 밤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잠실 개표소 앞에는 인산이네. 자, 니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자, 지금 이거 제2의 4.19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 지지율 역전에 민주당이
진짜로 자기네들 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니들 한번 잘 해봐라.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한 잠실 7동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있는 상자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입니다. 결국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50%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관위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거나 특검을 받으려면 이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보관하고 있었어야 할 자료이자 증거입니다. 이처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1371곳입니다. 전체 투표소의 9.6%나 됩니다. 지난번 투표율이 낮았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합동수사본부 가동시켰죠. 그 합동수사본부가 시간을 오히려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벌써 어제 증거인멸 상황 벌어졌고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전부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 24,577장 가운데 1년 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70.2%. 자, 1년 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70점 몇 %?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7,247장에 달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예비용이라면서 전체 투표용지의 3%를 1년 번호 없이 인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전체 투표용지 숫자의 3%고 해당 지역에서는 70%. 야, 이거 장난칩니까?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유령 투표용지, 이것이 선관위가 자백한 데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3%를, 야, 정말 그게 예비용이라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왜 인쇄합니까?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용이라고 해서 1년 번호를 빼고 인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왜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3%나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분석해 보니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 언론이 분석한 걸 보니
실제로 투표한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까? 오늘 새로운 상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선관위는 왜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3%나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분석해 보니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 실제 투표자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뺐거나 뭔가 넣었거나, 자, 직접 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잠실 이동 제6투표소는 송부된 투표용지는 총 1,700장인데 투표자 수는 1,733명입니다. 자, 1,700장 투표지가 나왔는데 실제 투표자 숫자는 1,733명이다. 이건 뭡니까?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를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 막 나옵니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여매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이동 제3투표소는 투표용지 2,450장의 투표인은 2,252명입니다. 자,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자,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를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여매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이동 제3투표소는 투표용지 2,450장의 투표인은 2,252명입니다. 투표용지가 198장 남아야 하는데 302장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계 3동은 투표용지가 234장 남아야 하는데 기록은 34장입니다. 이 황당한 사태들을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1,295명이 누락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명부를 바꿔서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전산 입력에 누락됐습니다. 심지어 오류를 발견하고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단순 실수라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해명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고작 투표 일주일 만에 언론들이 밝혀낸 것만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인들이 도주하기 전에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증거인멸 상황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법원에서 증거 보전 명령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온 것은 언론을 통해서 쫙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증거인멸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즉 투표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그 증거인멸 행위를 언론은 발표했고 자기네들이 도착한 시점에서는 이 명령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거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거 이재명이가 마치 뭐 주소 부정 뭐 이런 걸로 저기 뭡니까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완전히 이재명 흉내를 내면서 지금 증거인멸을 했는데 선관위 지금 이 부분은 진짜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1,295명 각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 24,500
577장 가운데 1년 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70.2%, 17,247장에 달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예비용이라면서 전체 투표용지의 3%를 1년 번호 없이 인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왜 인쇄합니까?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용이라고 해서 1년 번호를 빼고 인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왜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3%나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분석해 보니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잠실 이동 제6투표소는 송부된 투표용지는 총 1,700장인데 투표자 수는 1,733명입니다.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를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여매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이동 제3투표소는 투표용지 2,450장의 투표인은 2,252명입니다. 투표용지가 198장 남아야 하는데 302장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계 3동은 투표용지가 234장 남아야 하는데 기록은 34장입니다. 이 황당한 사태들을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1,295명이 누락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명부를 바꿔서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가락 이동의 경우 봅시다. 투표지는 2,450장이 나갔는데 투표자 수는 2,252명만 투표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198장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198장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 갔노?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파구 다른 데는 송부된 용지가 1,700장인데 투표자 숫자는 1,733명이야. 투표 용지는 1,700장 있는데 어떻게 투표는 1,733명이 해? 이건 또 하늘에서 나왔나 땅에서 솟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선거인 명부가 사라져? 그러고 당락에 영향 없으니까 괜찮다? 이건 대부분 투표했다. 야, 선거인 명부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대부분 투표했다. 전북에서는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전산 입력에 누락됐습니다. 전산 입력에 무려 1,000명 이상이 투표자 숫자가 누락되고 잘한다 이게 선거야? 심지어 오류를 발견하고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오류가 발견되고도 수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그래놓고 단순 실수라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해명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고작 투표 일주일 만에 언론들이 밝혀낸 것만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인들이 도주하기 전에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 전국 18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재선거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국민의 한 표를 지켜내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안보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여 지금은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게 오디오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오직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 힘이 있을 뿐입니다. 저부터 하나된 국민의 힘, 새로운 국민의 힘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었으며 정치권이 앞장서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결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경 합수본은 이미 지난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 구하기 수사로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정치권의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공언했던 18개 상임위 독식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공소 취소 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하시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6.3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시각 오전 11시 체코전을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붉은 악마 국가대표 엄청난 물이 그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여권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관리인이 밤에 잠을 자느라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물이 조금 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미 이 태도만으로 그들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본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확인한 시민들은 대다수는 정파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상식과 질서를 지키겠다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돼도 괜찮겠다라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 선거용지 인쇄 규모를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담당 국장 2명이서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를 얘기할까요? 이 중요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그 두 사람이 결정을 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갈래는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끝을 내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납득시키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얘기지만 국정조사로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국정조사를 해봤지만 여야 간의 공방으로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덮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신뢰는 누가 보장합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국민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 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문 누가 제기했습니까?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지난 국정조사 특위 누가 주도했습니까? 연호의 파티 누가 주장했습니까? 전부 다 민주당과 여권에서 내놓은 의문들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막힌 논리이자 구질구질한 말장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본인의 죄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얘기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재판을 받든 아니면 임기 후에 재판을 받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공소 취소를 이렇게까지 이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소취소 특검 하지 말아라는 국민의 심판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자중질환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지금 박지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정청래 지도부 등 총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하면서 민주당사에 핵폭탄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정청래는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가지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짧죠. 이재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재명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즉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보다도 더 높게 나온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자 이재명이 엄청나게 쫄아붙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이가 그걸 했다. 사과를 했다. 죄송하다. 그런데 저도 정치 오래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지지율 여론조사에다 대고 죄송하다 사과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치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재명도 무서운 겁니다. 지금부터 레임덕은 시작되는 거고요. 이재명 위기감에 공포감 안 들겠습니까? 무섭겠죠. 그러면서도 재선거나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입 꾹 닫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냥 지지율 급락에 죄송하다. 이거는요 이재명의 위기감을 압도적으로 웅변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재명의 사과, 정치인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과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밝혔던 이야기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재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포트해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송부된 용지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습니까? 1700장 송부됐는데 투표소에 1700장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투표인 수는 1733명. 이 33명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유령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투표 한 사람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냐고. 또 가락 이동 3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숫자는 2450개가 갔는데 투표 한 사람은 2252명밖에 안 돼. 198장의 투표지가 사라져요. 아니 가락 3동의 경우 투표지 숫자 2450개가 갔는데 투표자 숫자는 2252명 198명은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표지 어디로 갔노? 우리 투표지가 어디로 갔노? 이 젊은이들 이거 안 듣고 있겠습니까? 투표지가 없습니다. 아니 투표지 지금까지는 용지 부족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투표지는 2450장이 거기 갔는데 투표자 숫자는 2252명만 나타났고 198장이 사라졌어. 또 다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송부된 용지는 1700명인데 투표자 숫자는 1733명 더 많아. 어디서는 더 부족하고 어디서는 더 많아. 이거 뭡니까? 여기서 뭐 태웠다는 댓글도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바로 이 투표 용지 부족 이게 사태가 아니고 부정선거 사태예요. 제가 판단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 젊은이들이 이거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 100% 빨리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선거 날짜는 17일인데 이재명은 18일을 귀국한다고 날짜 기가 막히게 맞춰놨네요. 그런데요 재선거 그거 법사항입니다. 그거 법 한 줄 바꾸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법들을 국민의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제 공소취소특검법도 추진하는 게 민주당 단독입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자기네들이 밀어붙이면서 일방 통과시켜 오던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청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은 탄핵을 남발해 왔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장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탄핵을 그렇게 시키고 그것도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빠꾸 당하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100% 탄핵 사유 아닙니까? 재투표 날짜 법적 사항입니다. 법은 고치면 됩니다. 민주당 법 고치는데 법 만들어내는데 법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는데 선수들입니다. 초전문가 법집단 입법집단 마음에 자기네들만 주장하기만 하면 그냥 법으로 탄생시켜 왔습니다. 17일 재선거 기한도 법만 바꾸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 바꿔라 당장.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뒷산에 불난 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선관위 뭔가 태우다가 지금 그 선관위 뒷산에 불이 나가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뭡니까? 투표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선거 대상입니다. 아니
송부된 용지는 1733명인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1700장 갔는데 1733명이고 그러면 어디 하늘에서 33명이 나타나가 찍었다? 실제로 가락이동에서는 투표지 숫자는 2450장이 갔는데 투표자 숫자는 2252명이 투표했다. 198장의 실제 투표한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이 사람들 투표지 어디 갔습니까?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지금 이제 자기네들끼리 진상조사, 진상규명한다고 진상규명위원회 꾸려가지고 또 쇼를 하던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되고 그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권은 국민의힘에 주어져야 되고 그것은 민주당이 지들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모두 특별검사 임명권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야당 시절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을 국민의힘이 야당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고 만약 특별검사 임명을 한다는 것은 검찰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가는 건데 이재명의 소나기 안에 있는 검찰로 이걸 어떻게 뭉개고 넘어간다? 니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든지.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